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건져오는 이 정보나 그런 게 뭐 쓰잘데기 게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어디서 캐 오잖아요. 이렇게 스크랩을 해오면 다 쓰레기야 막 이렇게. 내가 그걸 가지고 오면 제 쓰레기를 다 분리수거하죠. 이렇게.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다. 그 제가 얘기한 거야 제가. 제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아니 근데 그 시절이면 아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투자 실력이 미천했다라고 하실 텐데 다른 분들의 어떤 뭐 지도 편달 이런 거 없이 그때는 이제 고수는 아니고 한 초보에서 중수 좀 올라왔을 때 중수 가기 직전이었죠. 그러면 그 중수보다 약간 낮은 레벨의 사람들끼리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선 시장님을 이제 그 한양대 거기 고깃집에서 돼지가블리 구워 먹으면서 투자 얘기를 하니까 말이 잘 통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건져오는 이 정보나 그런 게 뭐 쓰잘데기 게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뭐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어디서 캐 오잖아요. 이렇게 뭐 스크랩을 해오면 다 쓰레기야 막 이렇게. 내가 그걸 가지고 오면 제 쓰레기를 다 분리수거하죠. 이렇게. 근데 개 중에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재활용 할 만한데요.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여의도 다니면서 투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였어요. 수익률 자체도 올라오고 실력이 거의 매일매일 급성장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선 시장님은 그런 거조차도 아직까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줘. 저도 이제 어줍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제 선 시장이 자주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다. 그 제가 얘기한 거 제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쓰시더라고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뭔가 가르마를 타줄 때 이게 양질의 정보다 아니면 이거는 좀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할 때 뭔가 기준이라든지 본인이 아는 영역이라든지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코멘트를 했고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검증 가능한 거는 제가 검증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돈 되는 정보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 좀 판별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이나 실적이 증가할 것 같은 회사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거, 약간 모멘텀이나 또는 주가 상승에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재 같은 거를 제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이 이제 그때 한참 잘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의 약간 시너지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이제 딱 명확한 기준을 얘기해 달라라고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어디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좀 사례를 통해서 들으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제 인생을 좀 투자관을 제대로 바꿔준 종목이 하나 있긴 해요. 뭐 인터플렉스라고. 인터플렉스? 네네. PCB. 그쵸. 뭐 RF PCB 뭐 그런 거 뭐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은 좀 주가가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15년도 겨울에 제가 여의도 한참 이제 공부를 할 때 신문을 봐보니까 애플에서 아이폰을 이제 LCD에서 OLED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보건데 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싹 다 검색을 하고 주변에 이제 주식 잘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해봤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OLED로 바뀔 때 제일 비싼 모델을 먼저 바꾸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이제 모델 적용되는 모델이 확대가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소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OLED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못했어요. 그때 예, 당시에 그쵸. 시장 점유율이 한 98% 정도 됐으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살 수는 없으니까 비상장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이미 편입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거를 납품을 할 때 낙수 효과를 받는 이 코스닥에서나 중소형 회사가 있나 부품사들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두 종목이 있었어요. 네. BH와 인터플렉스. 근데 이제 BH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삼성 아마 디스플레이 벤더였고 인터플렉스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벤더이기도 하면서도 다른 제품을 또 애플 쪽에 납품하는 듀얼 벤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인터플렉스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되는지가 네. 관건이었는데 제가 보건대 그거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은 애플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삼성이랑 한다 만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간다고 봤고 그러면은 지금 그때 이제 11월에 샀으니까 네. 내년 모델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 공장을 미리 돌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분명히 된다고 하면은 그냥 기다리면은 언젠가 도입되지 않겠어? 아마 내년 아니면 그 후에 밀린다 하더라도 내후년에는 될 것 같은데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사실 그때 한 6,000원, 7,000원에서 한 14,000원까지 오른 상태였는데 그 26,000원까지 갔다가 14,000원까지 빠진 상태였거든요. 다시 밀렸을 때. 그때 이제 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14,000원에 제가 샀죠. 그때 정확히 14,200원 정도에 거의 한 제 자산 한 70% 정도 이렇게 거의 몰빵이네요. 70%면. 그렇죠. 저는 이제 그만큼 확신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거의 3만 원까지 올랐죠. 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14,000원에 샀는데 저는 27,000원 정도에 엑시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설왕설래 했거든요. BH가 많이 가져간다, 인터플렉스 많이 가져간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애플이 프로 맥스에만 적용을 한다, 뭐 프로에도 적용을 한다. 여러 가지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뭐 증권사 리포트 평균 뭐 이익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3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엑시트를 했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 충분히 나는 내 능력과 다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한 10만 원 가더라고요. 3배를 더 갈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공 사례이기도 하지만은 약간의 실패 사례, 약간 밸류 트랩이 좀 갇힌 뭐 그런 느낌? 그게 참 몇 년도였던 거죠, 그러면? 2015년 1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 지나니까 주가가 다 빠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불량 이슈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그 회사가 그 어려움을 크게 겪었었죠. 그래서 아이폰 수혜를 보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기업 그러면 뭐 인터플렉스, BH. 그때 인터플렉스를 보고 이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이렇게 14,000원이었던 종목이 1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꽤 많이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인류의 삶을 아니면 인류의 생활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거 거기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뭐 삼성이랄지 아니면 애플에서 대규모로 투자하는 새로운 산업이 발생이 될 때 이렇게 수혜를 보는 회사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국내 벤더만 있다가 이제 이런 애플에 대한 글로벌 기업한테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한 5루타 10루타를 가는구나. 한국에서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는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글로벌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플의 등을 타고 가는 종목이 결국에는 뭐 템버거가 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래서 해외 확장성 그걸 많이 본 것 같아요. 해외 확장성. 네. 그래서 형님 그 얼마 전에도 그 배터리 관련주로도 많이 수익 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엔터주를 제가 아직도 좋아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LG 화학이나 아니면 SK나 그런 회사들이 미국을 점령하러 갔잖아요. 네. 미국 자동차 회사들한테 배터리를 공급하러 가는데 거기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해들이
결국에는 LG화학 벤더, SK온 벤더, 삼성 SDI 벤더 그 중에서도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양극재 업체.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러면 벤더가 누구인지 봐야죠. LG 벤더가 가장 좋은지 해봤는데 결국엔 거기서도 갈려져 나왔죠. LNF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두 회사 양극재가 두 회사 있었는데 저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삼성과 SK 양쪽에 넣을 수 있는 이 회사는 도대체 뭐지? 어떤 게 있길래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캐파 계획도 그 여러 가지 딜 얘기랄지 그런 거 보고 약간 인터플렉스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BM도 좋아했지만 에코프로도 좋아했죠. 그래서 그때 아마 그걸로 좀 수익이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크게 한번 벌어본 그 기억이 이렇게 큰 성장주 메가 트렌드 이 계속해서 올라탈 수 있게끔 본인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초반에 이제 되게 작게 잔파도밖에 못 보신 분들은 끝까지 계속 잔파도만 타게 되고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의 경험. 실패 경험도 중요한 게 제가 한 10년 동안 잃었던 그 엄청난 세월 동안 제가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거의 밤에 잠 못 잘 때도 많았어요. 너무 큰 돈을 잃으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어쩔 때는 화장실 가서 진짜 제 머리통을 이렇게 계속 때리기도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잃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머리통을 때린 게 예. 단타 치려고 네. 들어갔다가 이게 회의 갔다 오니까 예. 이게 하한가가 있는 거예요. 거의. 아, 단타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하한가? 네, 한 30분 만에. 와. 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때 제가 이 병신 하면서 화장실 가서 너무 진짜 화가 나서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예. 막 머리통을 계속 때리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또? 저 이제 항상 그렇죠. 똑같이 뭐. 안 좋은 기억을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감이 와요. 이 종목을 사면은 처음 올리겠구나.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안 보고 이제 성공했던 기억들이 점점 쌓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투자 아이디어. 그때 봤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감하게 배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본인은 이제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가를 정의할 때도 그러면 뭔가 메가 트렌드, 큰 성장주를 선호하는 투자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성장주 투자를 좀 많이 투자를 좋아하고요. 네. 제 스스로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성장형 가치 투자. 가치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제 네이버에도 찾아봐도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일반적인 가치 투자를 하면 뭐 저퍼주나 PBR주 자산 가치 대비해서 영업 가치 대비해서 그 가격 이하로 오면은 이제 뭐 안전 마진이 있고 그 갭을 먹는 게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찾아본 거는 성장형 가치 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성장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밑에 하방을 막아주는 거다. 성장성이. 예. 그리고 거기에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런데 새로운 게 또 이제 애드업 되는 걸 좋아해요. 플러스 알파. 그래서 성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죠. 예를 들면 엔터주 같은 걸 제가 그렇게 해서 좋아합니다. 예전에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엔터주 투자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네. 뭐 SM부터 봤으니까. IMBC도 엔터의 그렇죠. 일종이고. 근데 이제 워낙 저는 이제 K-팝을 좋아했고 네네네. 소녀시대 광팬이었고 그리고 소녀시대가 뭐 한 데뷔 2007년인가 데뷔했던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팬이었고 근데 얘네들이 일본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 그때 이제 투자를 못했어요. 그때는 바보 멍청이라서 그냥 슬프기만 했죠. 근데 그때 SM 주가 한 7,000원 정도였는데 한 뭐 그때부터가 이제 첫 한류의 열풍의 시작이었어요. K-팝에 일본 갔고 뭐 중국에도 퍼지고 그때는 딱 동아시아 쪽에서만. 근데 주가가 그때 한 35,000에서 5만 원 이상 갔죠. 슈퍼주니어도 잘 되고. 근데 그때 한번 놓치고 JYP도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2017년도에 눈 수술하면서 JYP를 원래 이제 매수를 했었다가 네. 눈 수술하면서 검사 받으면서 그걸 다시 팔았어요. 눈 안 보이면은 주식 투자도 못 하는데 JYP가 뭔 소용이냐.
그래가지고 네. 현장에서 팔았어요. 제가 그때 5,600원 샀거든요. 네네네. 거의 한 제 재산 70% 이상 넣었어요. 오. 일본 가면 무조건 잘 될 거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팔았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여기 눈 한쪽 감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본인이. 근데 이미 주가는 7,000원 가 있고 주식을 뭘 안 해. 계속 해요. 근데 눈이 아파도 안 보여도. 네.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놓쳤고, 근데 그 복수를 이제 2020년에 한 번 했고, 2020년에 일본 니주 네. 본토 그 걸그룹이 잘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보고 아 이거는 무조건 JYP의 이익을 크게 벌어다 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작이다. 본토 아이돌 프로젝트라는 게 이런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2만 원 조금 넘었는데 바로 뭐 한 달 만에 거의 한 3만 7천 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빨라서 저는 이제 엑시트하고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유럽을 넘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엔터주들도 미국 시장에서 K-팝이 좀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게 생각을 했고 작년부터 계속 제가 이제 좋게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좀 팔았다가 그런 프로젝트가 기대될 때 다시 샀다가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비중도 막 70%씩 실었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았고 네. 작년 여름에 되게 장이 안 좋았을 때 네. 아마 제가 조수빈 아나운서 그 유튜브 나왔을 때 엔터주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때부터 그쯤 때부터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비중이 높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2차전지가 좀 높았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좋아 보이면은 이 비중을 높였다가 많이 오르면은 다시 팔고 이쪽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갑니다. 그럼 2차 전지로도 벌고 엔터로도 벌고. 그렇죠. 뭐 세상 다 가졌네. 딱 두 개밖에 못 해요 저는. 이제 그거랑 뭐. 근데 뭐 지금 그럼 2023년도에 야 위너네. 그때 저기 조수빈 아나운서 꼭 여자 아나운서 TV나 그런 거 얘기하고 와이스트리 나와달는데 안 나오고 그 여자 아나운서 보러 가고 거기서 얘기해주고 오고 아유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모아놨던 게 거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래에도 거의 JYP 몰빵이었다고. JYP는 원래 좀 많이 좋아했고요. 네네네. 몰빵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거의 과반. 뭐 아무튼 좋아했고 이제 하이브를 이제 군대 갈 때 방탄이 군대 갈 때 좀 많이 샀고요. 오히려 그때 막 급락했을 때 이제 군대 확정이 됐을 때. 그 조금 회복이 하고 있을 때. 그쵸. 그때 산 게 좀 있고. 왜 그때 다들 저기 뭐야 BTS 군대 가면 이거 이제 차기작 없다. BTS를 아무리 후배 그룹들이 잘해도 BTS를 커버하지 못한다. 막 이러면서 좀 비관적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가가 한 3분의 1 토막이 났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은 은퇴하는 게 아니고 1년 반 후에 컴백할 거니까. 요즘 또 군대 짧게 갔다 보니까. 예. 그래서 주가의 하락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기점이 되는 거는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간다는 게 확정이 됐을 때가 가장 분기점이다. 악재 소멸이지 않을까. 그때부터 사 모았어요. 저는. 한참 군생활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네. 그때부터 사 모은 게 이제 지금 좋은 거고. JYP도 뭐 작년 여름에 비싼 시기 때 그때 장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그때 좀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부터 좀 사 모으기 시작했고. 오히려. 네네. 안 좋았을 때. 맞아. 그때도 엔터주들도 뭐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이상 빠져서 막 이렇게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그런 약간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 본업 자체가 깨지지 않고 뭐 장이 무너졌을 때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있을 때 이때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하이브는 언제 팔 거냐? 저는 방탄소년단 이제 군 제대한다 할 때 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때 그럼 군 제대한다 그러면 또 많이 올라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이제 다 알잖아요. 제대는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가서 뭐 말뚝 박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치 BTS가 저기 하사하겠다 막 군무관 하겠다고 소위하겠다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제대 날짜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디어 컴백한다 우리 오빠들. 그러면은 이제 기대감에 미리 주가가는 올라가겠죠.
그때 이제 실제로 방탄소년이 컴백할 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그때 조용히 이제 물량을 넘기고 가는 거죠 뭐.